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공연을 맡은 이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혹은 장애인에 대해서 평상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없거나 혹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잘 모르는 존재, 혹은 그냥 막연히 장애인 하면 조금 불쌍하고 안 됐고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불편한 몸과 불편한 그런 장애로 인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장애인들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만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하는 장애 예술가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내는지, 또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는 도움반이 있나요? 도움반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요. 도움반 친구들에 대해서 평상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혹은 도움반 친구들하고 통합 수업을 할 때 이 친구들이 자꾸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혹은 앞으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칠판에 막 나가거나 이런 행동들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움반 하면 막연히 정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모인 그런 반일까요? 도움반 친구들의 대부분들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네, 발달 장애는 나이에 맞는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애를 말하고,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틀어서 일컬어요. 지적 장애는 지적 능력이 불충분하고 또 불완전하게 발달하는 장애를 말하고, 자폐성 장애는 두뇌 전달 방식이 우리랑은 달라서 또 의사소통에 그런 문제가 있는 장애를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일단 발달장애에 속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둘 다 인지적인 기능이 조금 현저히 낮고, 또 이들이 사회성의 문제, 그리고 또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가진 장애를 말해요. 특히 이 친구들은 그런 인지적인 발달이 여러분들과 다르지만 신체는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장애가 있다고 판명하기 어렵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도움반 학생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왜 교실 앞으로 막 뛰어나가는지, 왜 혼잣말을 하는지, 어떤 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어떤 걸 해결해줘야 되는지 좀 다소 어렵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은 다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들이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뭔가 특별히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좀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이 친구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이 친구의 장애를 이해해준다면, 그리고 관심을 더 가져준다면 충분히 이 도움반 동급생들도 여러분들과 점점 친해지고 또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교류하는 방식들의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발달장애인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교육을 여러분들처럼 더 받기도 하고 대학에 진학하기도 해요. 혹은 직업을 가지고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갖거나 혹은 조립을 하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갖기도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여러분께 연주자라는 직업을 가진 그런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요. 일단 음악으로 먼저 이들의
연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럴드 월터스의 인스턴트 콘서트, 서초 하누리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연주를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연주를 보면서 이들이 진짜 장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악기를 혹시 배워보셨나요? 악기 배우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박자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음악적인 그런 이론을 배우는 것도 너무 어렵고 악보를 보는 것도 어렵고 또 그 악보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아까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적인 그런 부분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우리랑은 조금 다르고 두뇌 전달 방식이 달라서 뭔가 악보를 보는 거라든지 그 악기를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과정인데요. 왜 이 연주자들은 그런 쉽지 않은 과정을 하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멋진 연주를 만들어낼까요? 이 연주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들이 악기를 만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또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이들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초 하누리 오케스트라의 발달장애 음악가들이 어떻게 악기를 만났고 또 왜 이 어려운 음악의 과정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건데 어떻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작곡가 생상스라는 그런 작곡가가 있는데 이 작곡가가 만든 음악 중에 하나가 동물의 사육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14개의 곡으로 짧은 악장들로 구성된 곡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들어본 적 없는 곡이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몇몇 곡들을 들어보면 이거 들어봤지.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BGM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서 들어봄직한 곡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동물의 사육제에 비유해서 이 연주자들을 소개하려고 하냐면 이 문화예술을 통한 그런 소개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또 생상스 음악에 나오는 그 각각 동물들과 사물들의 비유가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우리 연주자들이 그거를 훌륭하게 소화해냈어요. 그래서 그 곡에 비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의 스토리로 또 이야기로 악기를 만난 과정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 이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데 굉장히 깜깜한 곳에서 혼자서 혼잣말도 하고 뭔가 상동적인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 단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깜깜하게 마치 깜깜한 숲속에 혼자 뻐꾸기가 뻐꾹 울어대는 것처럼 너무나 외롭게 그렇게 혼자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발달장애인에게 다가가서 혼자 있지 말고 우리 같이 있자고 계속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계속 혼자만 있는 아이. 그리고 뭔가 같이 어울리거나 대화하거나 이렇게 사회에 어울리기보단 자꾸 혼자만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 이것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숲속에 혼자 자기를 가둬놓는 걸까요? 자폐라는 단어 자체가 스스로 자자에 폐쇄할 때의 폐를 사용해서 뭔가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장애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어둡고 무섭고 외롭게 그렇게 있는 걸까요? 너무 외롭게 깜깜한 곳에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일로 나와봐. 같이 우리 놀자. 같이 어울리자. 같이 얘기하자. 계속 얘기를 하다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악기를 우연한 기회에 건네서 악기 소리를 들려줬더니 갑자기 관심을 가지면서 악기를 보는 눈빛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고 발달장애인이 악기를 만난 다음에 굉장히 신비로워하고 즐거워하고 배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악기를 배우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한음 한음 그 연주를 해내기까지 4분음표 한 박자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또 피아노는 작게 연주하다가 크레센도가 나오면 점점 크게 연주해야 되고, 또 빠르게 연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익히고 악보를 보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악기 연주에 예쁜 소리를 담아내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또 어렵고 또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것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에서처럼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천천히 가지만 결국 끝까지 완주해서 이 경주를 이기는 것과 같이 이 거북이처럼 한음 한음 천천히 배워나가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연주자를 만났는데 마치 캥거루가 된 것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오늘은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었나 봐요. 그렇게 음악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또 때로는 조금 시무룩하게 음악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좀 천천히 느리게 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굉장히 잘 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음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멋진 기회가 생겼어요. 저희 복지관에서 음악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 음악회에 연주자가 무대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제안을 했더니 기뻐하면서도 굉장히 눈빛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뭔가 자신의 마음을 의사소통으로 원활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뭔가 무대에 올라가고 조명을 받고 관객들이 막 자신을 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그 떨리는 상태에서의 연주를 해야 한다는 그런 무대의 중압감이 마치 코끼리처럼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무대의 중압감을 느끼며 막상 무대에 서고 싶지만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진 연주자는 과연 무대에 설까요? 아니면 서지 못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연주자에게 친구들이 다가와요. 너 연주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그리고 엄마와 가족들도 잘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천천히 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아.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응원들을 받으면서 이 중압감을 조금씩 이겨내 나가다가 결국 무대에 올라요. 그리고 연주를 합니다. 마치 호수 위에 유유히 헤엄치는 멋진 백조처럼 그렇게 연주를 해요.
연주는 성공적이었어요. 굉장히 멋있고 우아하고 멋진 연주를 했죠. 그 모습은 정말 백조 같았어요. 호수 위에 떠있는 백조를 보면 유유히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호수 밑에에는 유유히 헤엄치고 여유로운 모습과 달리 다리를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반복적으로 헤엄쳐야지만 그렇게 멋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무대 위에서의 연주자의 모습은 굉장히 우아하고 멋졌지만 그 과정까지 정말 수없이 또 수천 번, 수백 번 연습을 해서 그 발달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연주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 연주를 하고 무대 밑으로 내려온 연주자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 뭔가 그 역시 좋았어요,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짧은 단어 속에서 이들은 마치 자신감을 많이 얻고 무대 위에서의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자존감을 올라간 게 보일 수 있었어요. 이건 마치 정글의 왕, 사자왕이 된 것처럼 위풍당당하고 멋지게 그렇게 무대를 경험하고 그 무대 경험을 통해서 다시 또 악기 연주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요. 이들은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대화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서툴지만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장애 예술가예요. 정말 예술가라고 통틀어 설명할 수 있고 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생산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접하는 우리 관객들은 장애인이라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나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이 음악이 나에게 굉장히 힐링이 되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장애 예술가는 마치 살아있는 전설의 화석처럼 장애 예술가라는 분야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작곡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라는 그런 곡을 바탕으로 우리 발달장애 음악가들이 어떻게 악기를 만났고 또 어떤 과정에 연습을 했고 또 무대에 올랐을 때 어떤 마음이 들고 또 지금 이렇게 직업 연주자로 활동했을 때 어떠했는지를 그 동물의 사육제의 동물과 사물에 각각 비유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장애인에 대한 평소 생각이 조금 변화가 되었나요? 그리고 도움반에 있는 그런 도움반 동급생들에 대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좀 생기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반 동급생 하면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되는 그런 학생,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학생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들도 좋아하는 게 있고 또 그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반복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사육제 피날레라는 곡을 끝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려고 해요. 피날레는 종곡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칠종의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공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